안녕하세요. 22년 동안 경매 외길 인생을 걷고 있는 경매장인 라골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경매 검색 및 권리 분석과 기본적인 유의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제2탄. 오늘은 다세대 빌라, 여러분들이 흔히들 알고 있는 빌라에 대해서 검색하고 어떤 것들을 유념해서 봐야 되는지 검색 툴을 이용해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언제나 기본적으로 검색을 하실 때는 옥션 로고 밑에 경매 검색 그리고 종합 검색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다른 것들도 굉장히 전부 활용을 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지금은 가장 기초적으로 경매에 검색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법원도 이번에는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아파트 때는 의정부 고양지원걸 봤었는데, 빌라는 역시 대한민국의 경매 메카 인천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누르시고 검색을 다세대 빌라 이렇게 선택하시고 내림차순으로 하면 요즘엔 전세 사기 때문에 유찰이 굉장히 많이 된 물건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으로 올려보면, 자,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된 건요 1%예요. 감정가에 뭐 더 할 나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1억 2,500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 인수라고 나옵니다. 이런 물건들은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건물 가액이 감정은 1억 4,800이지만 시세가 1억 2,500 미만일 가능성이 거의 99%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또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무단 증축 등재되어 있음. 자,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 건축물 대장의 등재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면 여러분들이 경락 잔금 대출 받으시는 게 불가능합니다.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혹은 행정대집행으로 집행을 행정관청에서 해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유념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1%까지 아무도 받지 않는 거고. 자, 요즘에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나 이런 데서, 여기도 보면 강제영미 이준호 임차인일 겁니다. 여기 임차인 맞네요. 임차권 등기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해서 구분을 못 하시는데, 심플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뭐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실 텐데, 제가 법률적인 강의에 대해서 커리큘럼을 짜서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배워야 됩니다. 경매를 오래 하실 분이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법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을 일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배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EBS에서 공영방송에서 꼭 강의를 해주고 싶은 파트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일단은 이거는 그래서 입찰 불가한 물건이고 1% 2%짜리들은 다 패스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런지 혹시 볼까요? 용납 없네요. 2억 2천만원 대항력 있는 보증금 전세 사기 물건이고, 정상적인 물건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플 정도로, 여기도 매한가지네요.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 인수로 나오죠. 대항력 포기한 것도 나오지 않네요. 제가 인천의 토박이라서 더 마음이 안 좋네요. 자, 여긴 다행히 배당에 대해서 정상적인 물건이라 한번 볼게요.
2023 타경 10568 사건이고 전용 면적이 15평, 방 3개로 빼놨습니다. 안 봐도 구조가 빌라는 전용 면적을 12평 기준으로 방 3개와 방 2개로 나뉘는 분기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22년 동안 뭐 진짜 수백 개, 1000개 이상의 빌라를 들어가 보고 뭐 낙찰가 매매를 반복했던 저 같은 사람들은 뭐 안 봐도 너무 잘 아는, 그리고 층도 4층 중에 3층이다 그냥 나쁘지 않습니다. 감정가가 1억 2200이면 사실 저는 인천에 있는 빌라 시세들을 지역마다 평형에 따라 연식에 따라 대부분 데이터가 머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싸다고는 생각을 못 하는데 여기가 아마 재개발지 같아요.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는 재개발지에서 빠진 지역이네요. 요 아래쪽이 지금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뭐 재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여기는 지금 재개발하고 진행이 안 돼서 얘는 조금 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감정이 좀 비싸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입찰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가장 기초적으로 뭘 봐야 되는지,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아파트랑 똑같이 등기부 등본이 밑에 나오는데 말소 기준 권리, 가장 우선한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 색깔이 다르게 근저당이라고 나오고, 그 이전에 전입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인수해야 될 가처분이나 가등기나 송사에 휘말려 있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인수한 금액이, 인수해야 될 금액이 없습니다. 그냥 낙찰 받으면 배당으로 전부 해결이 되고 여기에 있는 임차인도 인도 명령으로 처리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 대전제라고 했죠. 무잉여가 혹시 안날까에 대해서. 자, 경매 신청은 우리은행 임의경매 신청 1순위 채권자예요. 물건을 가진 1순위 채권자고 인수 금액도 없고 무잉여가 나지도 않아서 경매 잘 진행될 거고, 여러분이 저가의 낙찰을 받는다는 가정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찰을 해도 되는데, 첫째, 아파트와 달리 시세 파악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 거래가 됐던 걸 보면 한번 봐볼까요? (22년도) 3분기에 1억 2,900, 21년도 3분기에 1억 2천, 2020년을 분기점으로 매매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 빌라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100% 신뢰를 하지는 못한다는 얘기고요. 제가 팔았던 물건, 제가 실제로 거래했던 물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가 다운이나 업을 업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가 가격이 튄다거나 하면 되는데 시세가 아마 1억이 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팔렸을 때 기준이고 아파트처럼 거래가 손쉽지 않다는 게 여러분한테 함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차수에서 낙찰을 받고 낙찰이 돼서 잔금을 납부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경우에 취득 원가를 한 9천만 원 정도 봐야 될 텐데, 수리를 해서 판다고 했는데 1억을 좀 넘게 받는다면 수익이 생길 게 없겠죠. 1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수리까지만 8,500만 원 정도의 정리가 돼서 잘 팔릴 수 있게끔 인테리어를 아주 훌륭하게 한다던가 했을 때는 제가 볼 때 1억에서 1억 500까지 거래를 하면 마진이 좀 발생을 할 텐데, 아파트처럼 막 내놓는다고 팔리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파는 경우에도 남들과 다른 차별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정말 많이 나와 있는 집 중에 아파트랑 다르게
구조도 다르고 뭐 근처에 나와 있더라도 지역이나 물건도 다르고 사용 승인을 한 걸 보면 지어진 지도 시간이 흐름이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빌라를 낙찰 받으면 전부 뜯어서 새 빌라처럼, 제가 익스테리어를 하진 않기 때문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 건물이라면 익스테리어도 할 겁니다. 뭐 징크 시공을 한다던가. 근데 이렇게 오래된 건물에 내가 한호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익스테리어는 포기하더라도 인테리어로 포인트를 굉장히 줘서 들어오는 사람이 새 집에서 살고 싶다. 근데 신축 빌라들이 지금 굉장히 비싸니까 구축 빌라여도 나는 이렇게 수리가 잘 돼 있고 새 집 같은 데 살고 싶어 하게끔 매력적인 주택으로 만들어 주는 게 판매나 임대의 노하우입니다. 일단은 가장 기초적으로 권리 분석해야 되는 다세대 주택, 이거는 집합 건물이어도 여러분들이 3년치에 대한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인수해야 될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아파트와 달라서 그런 부분은 좀 편히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아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세대 빌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회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빌라 사면 망한다, 빌라는 사면 어차피 떨어진다 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정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초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베테랑일수록 빌라를 잘 다루면 돈이 된다는 걸 잘 알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한테 거래가 됐던 케이스들을 전부 소개해 줄 수도 있는데, 세무서에서 연락 오면 안 되는데 영상 보고 빌라로 거둔 수익이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커요. 그냥 로또에 1등 당첨돼서 세금을 제하고 실제 수령하는 금액 이상 벌었습니다. 대충 가늠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세대 빌라를 어설프게 쫓다가 시세 파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접근하는 건 뭐 패망의 지름길이긴 한데, 공부가 좀 깊어지고 내가 이 다세대 빌라라는 물건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진 상태라면 충분히 도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2강 다세대 빌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10분 안에 해결을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자꾸 더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아서 영상이 좀 길어지더라도 그거는 10분 안에 끝내준다더니 왜 그걸 못 끝내주고 시간을 끄냐, 이렇게 불만을 갖지 않으시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